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한다네요.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SNS도 쓰고 또 실질적으로 그 CBS 김현정 뉴스쇼인가요? 네. 뭐 거기 나와가지고 또 정계 복귀한다고 아예 선언을 했어. 아니 81살이신가? 뭐 이렇게 나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될 텐데 네. 아니 이제 물러나야 사람이 다시 정계를 복귀해서 뭘 하시겠다. 여기 있는 그렇게 했네. 겸손하게 나라와 민주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아, 겸손하다 말을 썼으면 아예 안 나오는 게 겸손한 거 아닌가요? 그럼요. 예. 그리고 저 고기사님 여쭤보겠는데 지금까지 국정원장 지낸 분이 뭐 정치 이렇게 복귀하고 한 게 있습니까? 없었죠. 어떻게 국정원장 지내면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러니까요. 또 나와서 정치한다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까? 외국에도 정보수장들이 어디 정보수장 누가 정보수장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.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보수장들은 있죠. 그 다른 국가기관에 그 장하고 있죠. 위상이 다르고 하는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 국정원장 지낸 분이 정치에 들어온다. 그럼 국정원장이 사실 뭐 안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요새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사찰 없다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지만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면 그런 분이 지금 정치를 새로 한다. 이거는 아니 그걸 그 아는 정보를 이용 안 한다 그래도 윤리적으로 아까 염치하게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 정도 국정원장을 지냈으면 사실은 중립적이 돼야 됩니다, 사람이. 네. 특히 예전 국정원장 더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장은 있죠. 국내 정치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아, 그런 분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, 지금. 정치에 뭐 어떤 뒤에 마쿠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 국정원장을 지금 정치도 오래 했지 않습니까? 네. 했으면은 이제 국가 원로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로로서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떤 이런 일이 터질 때 국정원장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현 대통령한테 그럼. 뭐 어드바이스 예. 조언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예. 지금 81세인 전직 국정원장이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겸손하게 정치를 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도 안 되고 그 현실성도 없고 결국은 지금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어떤 그 권력에 그게 주위에 맴돌면서 관심을 받고 이런 거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, 이거는. 예. 정말 좀 내려놓아야 하는데. 그러니까요. 겸손하게 그 내려놓아야 연세에도 내려놓지를 못하고. 아, 이거는 진짜. 국정원장 그만두고 한 4일 정도. 그 중간에도 지금 뭐 정치 모든 문제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. 코멘트를 계속 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정치 복귀할 모양이다고 우리 방송에서 내가 오래전에 얘기했고 역시. 이제 방송 대통령으로 돌아가려고 벌써 워밍업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목포, 광주, 봉하마을, 평산마을을 쭉 돌아봤다. 가서 문재인 대통령 그 흰 수염 났더구만요. 그거 뭐 사진 찍은까지 나와 있지 자연인 같네. 예. 그렇게 되돌아 보니까 민주주의 뿌리가 어디인지 바로 민주당이 적통이라는 것을 확인했다. 그래서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를 해야겠다. 이 민주당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요. 2016년인가 그 2017년에 민평당인가 뭐. 민주당 나왔고 국민의당 만들었잖아요. 네. 안철수고 그 후에 뭐 여러 정당 정당을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돌아다니고 지금 어디를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. 민생당까지 갔지 않나 그러니까요.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분이 이 CBS 오고 이렇게 첫 인터뷰를 하면서 국정원의 X파일이 있다. 이걸 또 다 언급하고 나왔어요. X파일. 거기에는 정치인, 뭐 기자,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그 자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. 그래갖고 사실은 전에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도 뭐 몇 사람들 그때 제보자였던 조성은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그게 유명한 사람들한테도 사건 이 까면은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몇 있다 뭐 그렇게 이 얘기를 한 바 있는데 나와갖고 엑스파일 얘기를 쏙 했어요. 그러면서 또 문재인 시대에는 없었다 이거야. 5년 동안 전혀 우리가 그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 안 해갖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에 있는 것들은 다 있다. 그리고 자기는 다 봤다는 얘기야. 그러면서 이거 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법으로 해갖고 이거 폐기를 해야 할 텐데 내가 그거 못 오고 나온 게 좀 아쉽습니다 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.
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근히 협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공갈 협박 정치를 하겠다는 거네요. 앞으로 정치계에서 예? 나한테 대드는 놈은 가만 안 둘 거야 이 말이거든요. 예, 그런 겁니까? 아니 그리고 가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있죠. 아니,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해도 처벌받아야 될 건데 예. 국정원장이 있죠. 지낸 사람이 그런 파일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는 게 이게 조금 이 정신 세계에 상당히 의문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. 이러면 안 되죠. 그러면은 그 파일 지금 있으면은 지금 국정원장 윤석열 정부에 가서 있던 사람도 가서 볼 것 아니냐 네.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윤석열한테 또 다 보고 올 것 아니냐. 이게 참 이 엑스파일이라는 아주 판도라 상자를 싹 이렇게 열었다 그러니까요. 닫았다 아주 그냥 쓱 내비치면서 본인은 육회 통쾌한 정치 일거지는 정치 구단이 되겠다 그러는데 진짜 요소를 하는 정치 구단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요걸로 정치 구단을 서로 단증을 자기가 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참. 근데 아. 본인이 하나 확실히 이야기한 것이 있네요. 제가 박지원이는 뼛속까지 DNA가 정치라고 했는데, 자기는 정치 물에 사는 물고기다. 근데 물고기가 정치를 따라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. 또 이렇게 딱 자기 변명을 했네. 근데 정치는 생물이라는 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생물이라는 거는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어떤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 여건이 형성됐을 때 들어올 때 우리가 생물이고 그다음 그 뭐 샘물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거지. 우리가 박지원 전 원장은 있죠. 이제는 돌아와야 될 대우와 명분이 없는 사람이에요. 네. 이런 분이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아니죠. 그래서 본인이 뭐 앞으로 국회의원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기적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고 상황 노릇 하겠다는 거겠죠. 상황 노릇 하려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틈새를 보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당권에 도전해서 이재명 당권을 가질 경우에 따라서는 뭐 킹메이커 다른 쪽도 분열될 가능성이 있지만 호남 세력이 분열돼와갖고 홀로서게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. 왜? 이번에 봤잖아요. 광주 37.7%뿐이 안 찍었어요. 찍은 사람이. 결국은 민주당을 탄핵한 거거든요. 근데 호남은 우리는 뭐냐 말이야. 이거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니까. 이재명이도 마음에 안 들고. 그러니까. 아니 이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. 그래가지고 지금 호남은 다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아닙니까? 얼마든지 이낙연 들어오고 하면은 하나의 당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한 축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호남의 대부가 되겠다는. 그렇죠. 그러니까 광주 목포 다 돌아다니고 와서 민주당이 내 뿌리네. 그 나갈 때는 민주당은 이제 끝났다고 하고 나간 분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이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. 사실은 그 공자님이 그 60이 이순이죠. 예. 이순이고 70이면 종신소욕 불육이라고 사람이 70이 되면 80은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. 그때는 80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. 그러니까 60이 되면 내 귀가 순해져 가지고 모든 어떤 말을 들어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70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. 완전히 그게 이제 체화돼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어떤 이렇게 탐욕에 욕심에 이렇게 아직도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걸 모르고 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좀 공자님 논어를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치를 하지 말고 차라리 논어를 읽으면서 그럼요. 인생 네. 마무리를 잘 이제 80 평온하게 참 덕성스럽게 이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지금까지 박지원 장관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뚜렷이 갈린 정치인인데 자기한테 어떤 그 원한을 가졌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분들도 한번 또 돌아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이제 80세 넘으면 그 정도는 되잖아요. 그렇게 정치를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시작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적을 더 만들고
아마 이분이 이제 주로 방송을 통해서 할 겁니다. 방송에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이제 정치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언급을 하면서 자기 영향력. 지금은 어쨌든 방송을 타야 정치가 되고 옛날처럼 뭐 군중 모아갖고 그거는 대중연설 해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지요. 조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앞으로 이 종편에서 또 박지원 이 전 국정원장의 얼굴을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. 좀 안 봤으면 속이 편하겠는데 사실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도 오래 했지만 또 중요한 국가적인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.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요. 또 대북 관계에서도 뭐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하고 만나고 술도 같이 그러니까요. 마시고 뭐 사진 찍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할 정도 사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내려놓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국민들이 잘 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럼요. 남북 관계를 국가 원로로서, 예. 또 윤 대통령이 잘 되도록 네.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때 어떤 얘기도 해주고 또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인이 정계에 복귀해서 어떤 정치적 꿈이랄까 뭐 더 이상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? 많은 그래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보면 또 민주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많은 그런 역량들이 활용되기보다는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.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데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시절에 지득했던 알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흑막 그 뒷이야기를 그 정치 싸움에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치판이 정말 이전 투구판이 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박지원 원장이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진짜 감히 뭐 충고라야 고언을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 김현정 뉴스쇼 CBS 나와서 엑스파일을 언급을 그러니까요. 야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네. 그러니까요.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니까요. 예. 참 걱정이 큽니다 지금. 박 전 원장도 정치를 오래 하시고 연세도 이제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과 우리 국민들한테 뭐 해되는 일은 안 하리라고 그렇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. 믿고 싶습니다. 네, 저도 믿고 싶습니다.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워낙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치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? 마약이나 다름없다. 맞아요.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뼛속까지 본인 스스로가 정치를 떠나면은 살 수가 없다. 나는 정치 속에 있는 그 물고기나 다름없다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점은 이해는 조금 가기는 갑니다. 그럼 국정원장 안 했어야죠. 정치를 계속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면. 또 모릅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또 무슨 자리 하나 할지. 다른 거는 못 하더라도 저 평통자문회의 부의장인가 의장은 그 의장 대통령이 당연직이니까 부의장 딱 해가지고 또 신출 규모하신 분이니까 또 진짜 정말 모르겠네요. 모릅니다.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? 과거 뭐 검찰에 있었던 시절뿐만 아니라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잘 아주 서포트를 해줬잖아요. 지원 사격 해주고 왜 맨날 자기가 검찰에 불려다니고 그러니까요.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한번 기대해 봅시다. 그러시죠. 네.